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좀 반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0여 개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310개 종목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떤 종목들 반응 나오고 있는지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STX 조선해양입니다. 보시면은 STX 그룹주가 모조리 다 상위권을 독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화학주 가운데 금호석유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은 시가보다 많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7% 넘어가는 급등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STX 페노션이 5일에 신저가가 나왔고요. 오늘 STX 그룹주들이 시가 대비 상당히 강하게 지금 10분 전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STX만 지금 강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률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올해 이제 수주 실적이 거의 한 30% 이상 내년도죠. 수주 실적이 한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주들의 좀 강한 반등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도 역시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영증권에서 오늘 STX 페노션 내년 흑자 전환 전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STX 그룹주들 가운데서 좀 접근 가능한 쪽, 가장 좀 메리트 있는 쪽 어디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STX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역시 오른다면 STX 조선해양 쪽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STX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해운업종 자체에 대한 경기 전망은 여전히 바닥권에 지금 탈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단기 반등으로 한번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TX 조선해양 쪽인 대장주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10% 넘게 급등하면서 5일선 강한 돌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금호석유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호석유는 지금 이제 화학주 섹터가 중국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인데 중국이 이번에 경제계획 이제 6가지 이제 경제 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이 지금 11월 달 철광이라든지 원유 수입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아마 중국 경기에 대한 좀 바닥성을 확인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학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쪽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추가 하락권은 좀 탈피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호석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LG화학이 가장 먼저 이제 하락권에서 탈출해서 상승 전환으로 돌았었고 그다음에 호남석유 이제 금호석유 이런 식으로 돌았었기 때문에 화학 쪽 섹터들은 일단 바닥권을 탈출해서 상승 전환소 쪽으로 돌아서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100 상승률 1위 종목이 네오이즈게임즈보다 시가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사흘 연속에 강한 좀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휴맥스와 메디포스트, 큐렉소와 CJ E&M 같은 종목군들 1에서 3%대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 재계약이 되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받는 움직임이거든요. 어디까지 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간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상승이 더 온다면 한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한 그 정도에서 매도 좀 타이밍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렇지만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에 조금 이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를 해도 지금 되는 구간인데 왜냐면은 지금 아침 거래량이 벌써 100만 주 이상이 나오면서 150만 주 정도 나왔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탄력도라면은 어제 점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 기대 한번 하면서 매수에 들어가 보는 것도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2월 6일 날 나왔던 52주 최저가 신저가 대비 무려 43%나 급등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오이즈게임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다른 종목군도 좀 체크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로 오르고 있는 휴맥스에 대해서 이제 셋톱박스 업체인데요. 뭐 이 종목은 뭐 독일이나 영국 쪽으로 지금 진출 가능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셋톱박스는 12월 달 되면은 이제 전부 다 HDR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코롱생명이라든지 메디포스터 이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도 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반등이 좀 그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하락률 상해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5.6%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양도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한미약품 오늘 제약주 가운데에서 녹십자와 함께 조정입니다. 2.5%, 녹십자가 1.4% 하락하고 있고요. 아모레즈가 1.4% 밀리면서 43만 8천 원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 중에서 좀 가는 종목은 가는데요. 오늘 녹십자랑 한미약품이 밀리거든요. 일동제약은 상한가가 나오는데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녹십자는 밀리네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에 지금 접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탈피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반등이 났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종목은 하락 추세를 탈피하기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주 중에서 이제 코스닥 쪽 제약주들 이제 반등이 오늘 강했지 않습니까? 네. 역시 그 부분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어제 이제 녹십자가 반등했던 모습이 방금 코스닥 시장에서 반등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또 눌림목을 봤듯이 어차피 제약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반등에 좀 그치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여기서 무리해서 반등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녹십자가 뭐 오늘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 좀 체크를 본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그동안에 상승을 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보세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이제 기업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밑에서 지금 7만 6천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좋아졌던 게 아니고 네. 파생 상품 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가 지금 어제만 해도 한 50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 네. 11만 원 선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 탄력을 붙이는 그런 거래량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이런 거래량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긴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선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밀리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대선 테마주군들이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우리들 생명과학이나 우리들 제약 같은 종목들이 크게 급락하고 있고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 이즈 박근혜 관련주 또 안랩도 6% 넘게 밀립니다. 오성 LST, ICT 같은 종목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 하락큼 진행되는데요. 대선 테마주들은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생명이 다 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지금 점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은 네. 지금 거의 뭐 각 이제 여론조사마다 박빙의 승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선 테마주는 생명을 다하고 꺼져가는 불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선 테마주들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죠? 아가방 네. 컴퍼니, 이지, 안랩.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 가운데서는 어떤 쪽에 좀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정책 관련 종목들은 이제 서민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책 관련 종목들은 이제 각 대선 그 주자들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생이라든지 뭐 교육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선 테마로서도 좀 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정책 관련주들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사람인 HR 같은 종목군들도 10% 가까운 급락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실면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STX 페노션입니다. 역시 STX 조선해양까지 좀 STX 그룹주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상당히 오늘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대우증권, RNL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가 상승하는데 대우증권이 시가보다 좀 많이 밀고 올라오네요. 네, 증권주가 생각외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사실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많이 좀 기존보다 좀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던 게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게 좀 나타났었고, 네. 그다음에 대우증권 같은 종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증권주 내에서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빅3라고 본다면은 네.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증권주 보네요. 역시 그런 시장에 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은 이 증권주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증권주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최소 한 4조 이상은 거래대금이 나타나야지 증권주들의 강한 탄력성이 이어지는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증권주는 반등 쪽으로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업종 가운데 증권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도 3% 내외에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훈 전문가와 함께 출발시장 특징주들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